자, 금융시장에 아주 큰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연준이 갑자기 정책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건데요. 뭐랄까,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끽 하고 멈춰선 느낌이랄까요? 오늘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테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날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연준이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발표를 하죠. 바로 양적 긴축, 우리가 흔히 QT라고 부르는 걸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시장에서 돈을 계속 걷어들이던 그 강력한 정책을 이제 멈추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연준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연준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그 정책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양적 긴축, QT입니다.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거대한 금융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QT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양적 완화, QE랑 비교해보면 돼요. QE가 경제 살리려고 돈을 막 푸는 수도꼭지였다면 QT는 그 반대죠.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으려고 돈줄을 잠그는 거예요. 하나는 돈을 넣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빼고 완전히 정반대 개념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요. 금융 시스템의 최전방 방어막이었던 바로 그 사라진 완충제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충격 흡수 장치의 이름은 영매포, 줄여서 RRP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쓰고 남은 돈을 연준에 잠깐 맡겨두는 금고 같은 건데요. QT가 시장에서 돈을 쫙 빨아들일 때 가장 먼저 그 충격을 막아주던 일종의 거대한 쿠션 역할을 했던 셈이죠. 이 쿠션이 얼마나 빵빵했냐면요. 한때 RRP 잔고가 무려 2조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 RRP라는 안전 쿠션 안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불과 1년 좀 지나서 2025년 11월 말이 되니까 그 많던 돈이 75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바닥난 거죠. 2조 5천억 달러짜리 거대 쿠션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스템의 1차 방어막, 그 쿠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연준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들이면 그 충격은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은행 시스템의 심장부로 다이렉트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막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시스템의 핵심, 바로 엔진 상태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은행 시스템의 계기판에 번쩍하고 켜진 연료 부족 경고등입니다. RRP라는 쿠션이 다 꺼져버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은행들이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운영자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는 엔진오일 같은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진짜 한눈에 보이죠? 지금 현재 지급준비금이 2조 8,8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안전선, 그러니까 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위험해 하는 그 선이 바로 2조 7천억 달러예요. 와, 정말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른 거죠. 계산해보면 간단하죠? 이제 은행 시스템 전체에 남아있는 여유자금, 즉 버퍼가 고작 1,8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자동차 연료 경고등에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째, 사라진 쿠션. 둘째, 깜빡이는 연료 경고등. 이제 이 두 단서를 하나로 합쳐서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RRP라는 1차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고요. 둘째, 은행들의 핵심 체력인 지급준비금이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돈 구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는 그런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 큰 위기가 터지기 전에 손을 써야만 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연준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QT 종료를 먼저 발표해버리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던 그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기로 한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제적 차단. 연준의 이번 조치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었어요. 심각한 돈맥 경화, 즉 유종성 위기가 터질까봐 미리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2019년에 비슷한 일로 시장에 한번 크게 흔들렸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연준은 그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미스터리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정책 변화가 당장 돌아오는 12월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QT가 멈추니까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던 구멍이 막히고요. 둘째, 정부가 연말에 돈을 풀면서 시장에 새로운 현금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은 금리 인하하겠지 하는 기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돈이 빠져나가던 건 멈췄는데 새로운 돈은 들어온다?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이 2가지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합쳐지면 연말 자산시장에 흔히 나타나는 산타클로스 랠리에 아주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시장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긴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완화의 시대는 과연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될까요? 시장의 시계는 이미 다음 챕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